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 한상욱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영상 촬영을 조금 못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촬영을 시작을 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비전 관련된 내용과 여러 가지 부분 다 정리를 해서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0.29% 상승해 코스닥이 마이너스 1.93%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4조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가 600억, 기관들 매도는 1,900억 나와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큰 의미가 없었고, 달러 선물 시장은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와줬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박스 하단 언저리에서 반발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며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모습이었다 정도의 개념으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왜 현재의 시장,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었던 이유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해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최근에 반도체 섹터 군들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금리는 둘째치고 사실 최근에 15일 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기준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이제 옵션 만기가 있었었는데 감마 델타 쉐어 역대급 해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4월 이후에 반도체 랠리를 이끈 최대 동력은 레버리지하고 옵션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옵션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옵션은 제로데이 만기, 그러니까 하루를 초단기로 사고 파는 옵션 거래량이 50%에 육박해요. 이게 굉장히 좀 투기성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50%를 차지를 할 만큼 극심한 좀 투기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15일 이제 S&P 500의 대표적인 ETF인 SPY 옵션이 대량으로 만기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관이 콜옵션을 팔면 판 측은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봐요. 그러면 내가 1불의 주식을 사기로 했는데 5불이 되면 그 기관은 5불짜리 주식을 1불로 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콜옵션을 팔 때에는 주식을 같이 사요. 신기하죠? 콜옵션을 팔 때에는 주식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자체가 잔고가 0의 수렴이 되기 위함이죠. 근데 주가가 이게 만약에 계속 오르게 되면 손실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회사는 다시 또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면 상승세가 좀 급격하게 커지면서 기관들이 주식을 더 빨리 매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주가 상승폭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 주가가 조금 빠르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펀더멘탈이나 기업 실적 물론 좋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기관들의 기계적 매수 알고리즘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로 잡아야 되고요. 이 상황은 옵션 만기가 돼서 해당 옵션들이 사라지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5일 사상 최대 수준의 감마 시효가 해소가 되었어요. 만기가 되면서 기관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주식들의 필요성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261만 주로 전체 규모의 37%가 하루 만에 풀렸고요.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전체 델타 수요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가 1685만 주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거를 뜻하냐. 기관들은, 즉,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해지를 할 옵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생기면 매도를 할 것이라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더 빠르고 더 가볍게 그리고 크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중요한 이벤트도 있죠. 18일 날 케빈 워시 신인 연준 의장도 취임을 하고요.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보고 이 실적과 FOMC 의사로움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이 뭐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증시도 변동성을 보여줬고, 국내 증시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흔들림이 나와줬다. 뭐, 미국 증시 아니면 뭐, 일본 증시 그다지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왜 국장만 빠지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만 빠지는 게 아니라 국장만 또 올라갔었던 적도 많기 때문에 그에 맞게 흔들림도 이렇게 더 크게 나와준다는 개념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같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져서 하나비전도 이 매물대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매물을 맞고 조정이 나와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구조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이 큰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시장 흔들림에 같이 빠져줬기 때문에 이게 좀 뭐 그렇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업 때문에 빠진다 그러는데 그거는 오히려 단순 우려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단순 우려감이 해소가 이제 거의 다 되어주고 있고요. 그거에 맞게 그러면 재차 또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들 마시고 여러분들 갈 길 가자. 왜냐면 하나세미텍, 하나비전은 이 반도체 이슈로, 자회사의 반도체 이슈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세미텍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 부문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수요일 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비전 들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관점 유지하시면서 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텔레그램 안에서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라이브 방송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고,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내용군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너무 안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들어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혜택들도 받아들 보시고 좋은 정보 드리는 것도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 누르시고요. 텔레그램 링크만 누르신 다음 입장하시면 되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